얼마 전 미 공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쓰디쓴 경험을 맛봤던 T-50A가 다시 미국 대륙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미 공군이 고등 전술훈련기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사업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고 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 공군 TX 사업에서 수주를 따낸 보잉에 지지부진한 T-7A 레드호크의 개발 속도와 납기 지연 때문에 미 공군의 인내가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미 공군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에 다수의 업체들이 다시 한번 입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 공군이 내세운 새로운 요구는 금액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여차하면 바로 전투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양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T-50A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미 공군기 사업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미 해군도 고등운영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 미 해군은 미 공군에서 채택된 기종을 자신들도 사용하겠다고 밝혀 미군 전체가 연계돼 엄청난 수의 기체를 납품할 수 있는데요. 과연 미 공군이 갑자기 높은 스펙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T-50A가 왜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지, 그리고 미 해군까지 구매하게 되면 납품 가능한 기체 수와 예상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군사 전문지 영국 제인스는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 제시라는 글과 함께 고등훈련기 사업과 별개로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인스는 사업 책임자인 마크 켈리 미 항공전투사령부 사령관이 보잉 사부가 개발 중인 T-7A 레드호크 고등훈련기에 적용되지 않은 새로운 첨단 전술훈련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존의 미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T-7A 레드호크가 수주한 것에 대해 미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잉 살리기에 들어갔고, 그에 따라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도 보잉이 가져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차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을 경쟁 입찰로 전환한다고 발표해 방산업계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최대 400대를 도입한다고 해서 전 세계 훈련기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미 공군이 특정 기체를 미리 선정한 듯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미 공군이 밝힌 차기 고등전술훈련기의 핵심 요구사항은 애프터버너를 탑재해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야 하며, 애프터버너를 가동했을 때 어느 정도 채공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대용량 연료 탱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최소 채공 시간은 90분을 넘어야 하고 연료 소모가 심한 전술기동훈련은 30분 이상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면에서는 사이드와인더 계열의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미션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어야 하며, 여러 가지 전장 환경에서도 적을 파악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가 탑재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외부 포인트 같은 경우 양쪽 날개 부분에 최소 1개 이상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외에도 기동훈련용 트레이닝 미션 모드, 훈련용 미사일, 전자전 공격 및 대응 훈련 포드, 기타 훈련 미션 포드가 장착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에 조종석 같은 경우 대형의 조종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눈으로 표적을 조준하는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시스템,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공중급유 장치 등을 요구하였는데요. 제인스는 이것들을 모두 충족하는 기체는 T-50의 파생형인 TA-50밖에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T-50A와 함께 경쟁 입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기종들은 역시 보잉의 T-7A 레드호크와 레오나르도사의 M346 정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인스가 이번 경쟁에서 T-50A의 승리를 강력하게 예상하고 있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레오나르도사의 M346은 최소 조건인 애프터버너를 이용한 초음속 비행이 안 됩니다. 레오나르도사가 성능 요구서에 애프터버너를 장착한 기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우선 M346은 애프터버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애프터버너 기능이 있는 엔진을 다시 탑재해야 하는데, 만약 자체 엔진을 사용하겠다 치면 애프터버너 엔진을 개발할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른 업체의 애프터버너 엔진을 구매해 탑재하면 설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데, 설계가 변경된다면 다시 안전성 검사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납기일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애프터버너 엔진을 장착해도 문제입니다. 기존의 천음속 스펙에 맞춰진 M346은 초음속으로 변경되면서 그 큰 공기 저항을 이겨내야 하는데요. 그럼 기체의 밸런스 조정과 강제 변경, 더 나아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속도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무장과 레이더 탑재에 난관이 남습니다. 무장과 레이더를 탑재하게 되면
이륙 중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또한 무게중심 제어와 여러 가지 구조 변경으로 인해 기체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보잉의 T-7A 레드호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항공전투사령부 사령관 제임스 홈즈 장군은 T-7A를 저가의 수출용 경량 전투기나 미국 국토방위 플랫폼의 베이스 기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T-7A는 아직 무기 탑재를 위한 외부 하드포인트가 없으며 공중급유 장치는 옵션으로 제공될 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한마디로 학생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기본 훈련기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관계에서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덤핑으로 수주를 따낸 보잉은 많이들 알다시피 윙낙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납기일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체의 성능 제약뿐만 아니라 실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한 문제인데요. 본질적으로는 기체의 형상 디자인을 재설계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를 수행하면 무게중심 설계, 풍동 실험, 실속 실험 등등 그동안 밟아왔던 과정들을 다시 수행해야 하며 비용 증가와 지원에 따른 정부의 배상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미공군 전술훈련기 사업에서만큼은 보잉도 덤핑 가격 공세를 펼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보잉은 현재 개발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성능 레이더 탑재와 무장 장착 그리고 이것들을 통제할 미션 컴퓨터까지 통합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또 고가의 장비들을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보잉이 당장 망하지 않으려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미 공군은 F-35 또는 F-16의 최신형을 구매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공급할 적정 성능과 적정 가격의 전투기를 원한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T-7A는 그 기준에 크게 벗어납니다. 하지만 T-50A는 다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 공군이 원하는 전술훈련기는 어쩌면 경공격기로 쓰이고 있는 FA-50 사양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FA-50을 TA-50A로 이름만 변경한 뒤 납품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쩌다 T-52K9 자주포처럼 한국의 대표 효자 무기가 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나라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개발에 나선 건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된 황매 사업으로 시작된 T-50 개발은 ADD와 업체 합동팀이 구성돼 1995년 12월까지 3년간 미국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기술 이전 설계와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약 10년이란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안전성 테스트와 성능 테스트가 진행된 개발과 양산을 병행해 2005년 12월 T-51호기 납품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공군 조종사들의 무장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TA-50을 개발하게 됐으며 겸사겸사 한국의 무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체로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한국은 TA-50을 기반으로 한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FA-50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FA-50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체들로 모두 성능이 검증된 것들입니다. M346 같은 경우도 전술훈련기와 경공격기 버전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카탈로그상이나 시제기로 존재할 뿐 실제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성능 또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매체와 전문가들이 이번 미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에서 한국의 T-50A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미 해군도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 공군이 채택한 기종을 선택해 자신들도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군사 전문지 더 워조는 미 해군이 결정만 된다면 당장 64대의 고등 전술훈련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2024 회계연도나 2025 회계연도에 공식 도입 사업을 열어 추가로 더 많은 기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밝힌 조건은 F-35C나 기타 다른 5세대 전투기를 전술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기체이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미 공군과 같다고 말했는데 현재 그 성능을 만족시키는 것은 T-50A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미국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은 미 공군에서 약 400대와 미 해군에서 약 300대, 총 700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규모로 봤을 때 무장과 레이더, 기타 수리부품과 정비 등 유지 보수 비용을 총 합치면 약 100조 원대를 훌쩍 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비관론자들은 미국이 절대 한국 전투기를 살 리가 없다고 말하며 무조건 미국 방산업체인 보잉의 T-7A를 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미국에선 T-52,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키드 마틴은 현 바이든 정권의 현지 생산 원칙을 생각해 캘리포니아 팜데일에 위치한 스컹크웍스의 플랜트 42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오픈해 T-50A를 현지 라이센스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로키드 마틴의 마케팅까지 더해져
T-50A가 이번 수주전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미국도 탐내는 T-50 개발의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FA-50이 전 세계 하늘을 수놓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